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이 어제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6%가량 종가상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5월 11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 종목은 KG스틸이고요.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스틸은 일단 이거 먼저 볼게요. 1분기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이 959억 원으로 97% 증가했다. 매출도 51%, 당기순이익은 682억 원, 144% 증가. 근데 이게 담은 뭐라 해야 될까요? 이 KG스틸 옛날에 그 동부제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만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죠. 철강주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5월달 시장이 흔들리기 이전에 철강주는 항상 추세가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대표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어떤 종목이냐면은 하이스틸 같은 것들. 하이스틸은 이때 점상한가 갔어요. 점상한가. 작년 1월 25일인데 이게 2021년도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800% 성장인가? 이게 실적 좋은 게 이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부터 실적 모멘텀 계속 붙게 되면서 계속 우상이 된 거죠. 지금은 조금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봐집니다. 왜냐하면 상승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항상 볼 때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그런데 지금 물론 수요가 있긴 하지만 지금 현대제철의 실적을 한번 뜯어보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 실적이 되게 잘 나오는데 그 수요적인 측면보다는 오히려 판매는 줄어들었는데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실적이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이 KG스틸이라든지 그리고 동국제강이라든지 좀 전에 보여준 하이스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별반 그런 연유가 다를까요?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적 개선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요가 있겠지만은 요인은 수요보다 공급적인 측면이 더 크다라는 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속이 되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 다른 기업들, 다른 종목들은 잘 나간데 얘는 왜 이래요? 얘는 조금 이제 그 쌍용차 인수 이슈가 있잖아요. KG그룹이 쌍용차 인수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G스틸을 통해서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미 시세가 너무 강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다 호재는 맞아요. 둘 다 호재는 맞지만 이게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영향력이라 해야 될까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실적보다는 아마 이슈가 쌍용차 M&A 이슈가 좀 더 주가에 강력하게 좀 작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가 보세요. 11,000원대에서 25,000원대까지 보게 되면 이게 1.5배 정도 성장을 했다. 주가가 상승했다 봐야 되겠죠? 근데 실적은 0.9배 정도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승을 뒤집어 엎었고 여기서 N장으로 가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적이 적어도 뭐 한 300% 이상, 뭐 400% 이상 이렇게 돼야 N장의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추가 상승으로 가기엔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냥. 주가 이러는 거는 이제 뭐 첫 번째 이유는 쌍용차 M&A 이슈로 충분히 상승을 이끈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 실적 이슈는 다른 기업들이 이미 더 좋게 나와서 많이 반영된 상황에서 조금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요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요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KG스틸 같은 경우 쌍용차 이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혹 진짜로 만약에 쌍용차를 인수를 하게 된다라면은 그 이슈를 인해 가지고 한 번 정도 튀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세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하이스틸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많이 올랐죠.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서 작년 5월달까지 올랐다가 쭉 쉬고. 근데 어차피 원자재 가격이 공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실적 모멘텀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기대감이 숫자로 나온 겁니다. 숫자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들어가면은 물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이스틸 같은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를 끝자락을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이 어제 시장이 그렇게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6%가량 종가상 상승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차트가 이 원형 바닥 패턴을 만들게 돌아서려고 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35만원대에서 한번, 두 번, 세 번, 물론 34만원까지 두 번 내려갔어요. 그러면은 뭐 소위 말하는 이중바닥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평균적인 가격을 보게 된다라면은 35만원대를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라면은 34만 5천원대, 여기서 어쨌든 세 번의 바닥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세 번의 바닥을 만들면서 쭉 이렇게 원형 바닥, 그렇게 여기서 원형 바닥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39만원대 38만원대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죠. 여기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자 34만원대 지지받고 다시 반등 나오면서 지금 38만원대와 39만원대 지지력을 보이고 다시 반등이 나오죠. 어찌 보면은 짧게 보게 되면은 34만 5천원에서 39만원대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박스권. 삼중 바닥이라 할 수도 있고 박스권이라도 할 수 있고, 근데 이 어쨌든 박스권을 보게 되면 박스권 상단을 이제 돌파하려는 흐름, N자형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이 241선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돌파할 가능성이 N자형 상승으로.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골든 크로스가 다시 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 다시 나는 게 중요한 거고, 61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241선을 돌파를 하고 이제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면은 왜냐하면 보세요. 5일선과 21선이 골든 크로스가 나느냐, 그리고 241선까지 돌파가 되게 되면서 위평선 이것들이 이제 이게 응축이 된다 그러나요?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모였다가 다시 확장이 되는 그런 국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요거는 1차 분기점을 45만원까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45만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분기점을 45만원 정도 보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도 일단 45만원 보겠습니다. 그래도 한 10% 이상 수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40만원대 좀 가격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 정도 한 10% 정도 가격을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